런던 외곽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지 어느덧 14해가 되었습니다. 헤이븐 아카데미라는 소규모 명문 사립학교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숫자 이상의 것을 가르치려 노력해왔죠.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했던 초임 교사 시절이 떠오릅니다. 당시 제 눈에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였고,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저는 영국 런던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고의 체계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교육 방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수학 교육에 약간의 창의적 요소를 가미한 방식이었어요. 제 수업은 학교에서도 인정받았고 학생들의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질문의 빈도가 줄어들었죠. 나중에는 명백해졌어요. 아이들은 수학을 풀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나 호기심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업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시험에 나오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되었고, 그때 저는 제 교육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수동적이 되어갔고, 저 역시 그들에게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학이라는 언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런 회의가 깊어가던 어느 가을 아침,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한국에서 교환학생이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17세 여학생이며 수학 수업은 제 반에 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환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영어 실력도 뛰어나 적응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이름이 정수민이라고 하며 서울의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 6개월 단기 프로그램으로 오는 학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경제 발전과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극심한 교육열 정도였으니까요. 아마도 열심히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수학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 적응만 잘해도 다행이라고요. 그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첫 수업 날, 저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동양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에 단정한 교복 차림, 그리고 약간 긴장된 듯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민이었죠.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는 손을 들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겠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저는 간단한 진단평가를 실시했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며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일상적인 테스트였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미적분학 개념과 벡터, 그리고 몇 가지 기하학적 증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채점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하나씩 훑어보며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답안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수민의 답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답안이 아니었어요. 각 문제마다 영어로 깔끔하게 정리된 논리적 흐름과 함께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풀이 방식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증명 문제에서는 저희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더 우아하고 더 간결하게요. 답안지를 들고 교무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문제, 특히 제가 의도적으로 어렵게 출제했던 미적분 응용 문제에서 수민은 제가 예상했던 풀이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도 훨씬 효율적으로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학생은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학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저는 평소와 달리 진단평가 문제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수민에게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새로 온 교환학생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수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잠시 허락을 구하듯 바라본 후 영어로 설명하면 부족할 수 있다며 괜찮을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해도 괜찮으며 우리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수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미는 문제를 읽고 먼저 그것을 시각화했습니다. 칠판에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위에 문제의 조건들을 하나씩 표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문제를 이야기하듯 풀어나갔습니다. 이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극대값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서투른 영어로 설명했지만 그녀의 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저도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수학을 보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수민이 마지막 결론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수민은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수민에게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상적인 풀이에 대해 칭찬하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운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인지 묻자 그녀는 학교뿐만 아니라 EBS라는 공영방송 교육 채널도 있으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처음 들었습니다. EBS, 수학의 정석. 그것들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노트를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수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펼치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노트는 한글과 영어가 섞인 정갈한 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구성이었어요. 각 페이지는 마치 하나의 스토리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문제의 접근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각적 요소였어요. 그래프, 도표, 다이어그램이 풍부하게 사용되었고 각 개념은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고 한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지 물었습니다. 수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비슷하다고 설명했어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민의 노트와 풀이 방식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한국의 수학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그날부터 저는 수민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수민이 푸는 모든 문제에는 일관된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민이 왜 이 공식을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민에게 수학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고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수민에게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더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학교부터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EBS와 수학의 정석에 대해 더 물어보자 수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EBS가 교육방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을 듣고 집에서 EBS로 복습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료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수학의 정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수미는 수학의 정석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는 수학 교재이며 개념 설명부터 기본 문제, 심화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수학 교육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사라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수학 분야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수 엘리트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 전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EBS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고품질의 수학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영어 자막은 없었지만 선생님들의 설명 방식과 교재 구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이 책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수학 교육을 이끌어온 교재였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수민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녀의 노트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 EBS, 그리고 수학의 정석과 같은 교재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수민이 머무는 6개월 동안 그녀를 통해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최대한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제 수업에도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 저는 수민에게 다음 수업에서 평소에 공부하는 방식대로 문제 하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어 실력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우리가 도울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다음 수업 시간 수민은 교실 앞에 서서 삼각함수의 미분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먼저 칠판에 크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위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그녀는 사인 함수에서 변화율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수민의 설명은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저는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수민은 최선을 다해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대답하지 못할 때는 저에게 도움을 청했죠. 우리는 함께 그 개념을 탐구했고 처음으로 제 수업에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수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수학은 단순한 공식과 답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이자 언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에서 저는 한국의 교환학생 수민에게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교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민의 노트와 설명 방식을 참고하여 수업 자료를 재구성했고 학생들에게 개념을 시각화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14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처음으로 저는 다시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한 명의 교환학생을 통해 저는 수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수업 방식을 약간 변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민 학생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교육 방식을 일부 도입해보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떤 방식인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수민의 노트와 제가 구한 수학의 정석, 그리고 주말 동안 EBS 강의를 보며 정리한 노트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국 수학 교육의 강점을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시각화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장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했고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수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각 개념을 설명할 때 시각적 요소를 강화했어요. 그래프, 도표,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노트 정리를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수민에게 부탁해서 그녀의 노트 정리법을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학생들에게 오늘은 수민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수민의 노트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개념을 시각화하는 방식과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몇몇 학생들은 즉시 그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개념 기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어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게 하는 대신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수민이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죠. 이 공식을 왜 사용하는지, 이 접근법이 왜 효과적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항상 생각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학생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질문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평소에 수학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의 변화였어요. 그들은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교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동료 교사들이 제 수업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리학 교사인 제임스는 제 학생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의 물리 수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제 자료를 공유했고 점차 학교 내에서 작은 스터디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한국의 교육 방식과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수미는 그 모임의 중요한 자문 역할을 했죠. 어느 날 교장이 제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뒤에 앉아 수업을 지켜보더니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정말 놀라운 변화라며 학생들의 참여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회의에서 이 사례를 공유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험은 더 큰 무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교육청 회의에서 저는 제가 한국 교환 학생 수민을 통해 배운 것들과 그것을 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 EBS, 그리고 수학의 정석과 같은 교재들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공영방송인 EBS를 통해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표준화된 교재를 통해 기본 개념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교육청 회의에서 제 발표는 예상 외의 큰 반응을 얻었어요. 여러 학교의 교장들과 교육 담당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직접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저희 학교는 국제교육 방식 통합시범 학교로 지정되었고 제 수업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 학교에서 교사들이 방문했고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뻤던 것은 수민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사 스터디 그룹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수미는 부끄러워하며 웃으면서 자신은 그저 한국에서 보통 배우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점이라고, 보통이라는 것이 특별한 학교나 특별한 교사가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런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민이 떠나기 전날 밤 학교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그녀의 공헌을 축하했어요. 교장은 특별히 감사패를 준비했고 학생들은 직접 만든 카드와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가끔 이메일을 보내와 한국에서의 생활과 대학 준비 과정을 알려줍니다. 저는 항상 그녀의 소식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국제교육 방식 통합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확대되었고, 다른 학교들도 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교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수학을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사고의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다시 열정적인 교사로 돌아왔어요. 가끔 수민이 처음 교실에 들어왔던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제가 알았을까요? 한 조용한 교환학생이 제 인생과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교육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수민이 남겨준 수학의 정석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책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교육은 결코 한쪽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합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법과 영국의 창의적 질문 문화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것처럼 세계의 다양한 교육 방식이 서로 배우고 통합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르게 보는 법을 시도해 보세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고 낯선 것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